장애인에게 갑질하는 거창군은 각성하라. 거창군 장애인들이 단단히 우리 났습니다.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규합. 거창군 당국, 너희들 지금 우리 장애인들에게 잘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기에 장애인들이 거창군을 향해 거세게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있을까요? 2013년 8월 22일 경남 거창군은 남상면 대산리 거창 일반 산업단지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개장했습니다. 6,612제곱미터 규모의 포장상자 생산시설인 이 사업장은 장애인 8명과 전문기술인 2명, 사회복지사 2명 등 1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근로사업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되었으며 주 어린 포장과 주 투자 계약을 체결해 농산물 포장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거창지회도 참여,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창군 당국은 이 사업장에 칼질을 했나 봅니다. 이에 장애인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무슨 처사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게 된 것입니다.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수탁 운영과 둘러싼 거창군과 경남 지체장애인협회, 거창지회 간의 큰 싸움이 지금 거창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김덕선 경남 지체장애인 협회장을 모시고 거창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관련된 최근 현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덕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갑질을 했길래 장애인에게 갑질하는 거창군은 각성하라고 외칩니까? 그 연유를 오늘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거창군과 국가 공유 시설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경상남도 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에서 지난 2013년 7월 1일에 3년간의 위수탁 계약을 하였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해년도 2016년 6월 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경에 거창군 담당 주무관 및 장애인 정책회장님, 주민생활실장님 여러 당국자로 인해 다시 재수탁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속 재수탁 권유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 전체 시설 수탁 공모를 하였으나 저희 경상남도 지체장애인 연합회 단독 수탁 신청이 마감되어 지난 5월 30일 심의 의결을 하였던 바 참으로 행정기관이 하는 일로서는 정말로 아이러니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결이라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이 너무나 치졸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관계로 거창군과 김덕선 회장님과 갈등이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난 3년 전 위수탁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운영 과정도 저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 탓도 있고 거창군도 탓이신다. 그거는 다 행정 실무 전문가들이나 저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지역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상징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은 충분히 감내하고 이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문가들도 저와 저희 단체가 고생하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도 3년 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창구는 참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은 과정은 전부 다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탁 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억울하고 행정 권력을 아무런 힘이 없다는 장인들에게 보호해도 뭐할 바에 탄압하는 게 도저히 저를 떠나서 저희 단체가 묵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회장님, 그 창군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예, 그 창구는 대다수 행정 전문가나 담당자들은 그동안의 3년간의 수탁 과정이 어느 사회 단체든 경영이든 최초에 하는 일은 시행착오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저희 단체밖에 없다고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입니다. 특히나 이 시설은 국가공익시설로서 그 시설 운영 규정이나 재무회계 규정이 투명성과 견제가 아니면 지도감독이 꼭 필요한 그런 개인 사적 시설이 아니라는 게 똑같은 같은 입장입니다. 그 장군과 저희 단체가. 특히 저희 단체는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이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감내하면서 하는 부채를 성실히 갚아나가고 양질의 일자리와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 장군의 입장도 저희 단체의 새로운 각오를 잘 이해하시고 다시 새마음 새뜻으로 재수탁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난 5월 30일 재수탁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부분은 제가 살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 재수탁 과정도 담당 전문가나 회결산 모든 그 과에서 지원과에서 저희들 단체밖에 대안이 없다 해서 재수탁 공모에 응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려고는 담당자들 자신도 의아해하겠습니다. 통상 이 시설을 수탁 심의하는 과정은 실과의 담당 부서장의 정결입니다. 그런데 물론 심사위원 호선은 군수님의 아마 결재 관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들의 이임한 전문 행정위원은 깡그리 무시한 채 어떠한 하룻밤 사이에 심의위원들이 교체하면서 이런 결과물이 사전에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 생각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에 이용희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보면은 수탁심사위원이 부당함을 군수님한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대한민국의 관례상 그 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탁심사위원을 선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의 주관적 결정으로 심의원들이 교체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 저희 단체를 발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 이번에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위원이 교체가 됐습니까? 제가 직간접적으로 담당 부서에 아마 확인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 창군 의회 이용희 의원 질의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다는 이런 말들이 난 그거는 무엇입니까? 지금에서 돌이켜 보니까 이게 공적인 시설 심사위원 수탁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감정이 개입되지 않나 그런 제 주관적인 판단이 됩니다. 지난 5월 17일 날 지난 4월 13일 거창군수 재보궐선거에 박근범 후보와 양동인 군수님 간에 고소고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서를 1차 받고 2차
거창 경찰서로부터 양로인 군수가 대질 신문이 있다 해서 대질 신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법조타원하고는 전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결과물을 놓고 볼 때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이런 걸 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고 이게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면 거창 국민을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그 법조타운 그 추진 공동위원장이죠. 예, 추진의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도 좀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심의위원 몇 면을 보니까 들어온 순간 제가 원래 심의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장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반투위 수장들 두 분이 들어오셔서 저 자신 상당히 좀 위축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 김덕선 회장의 입장에서 심의 의결이 무엇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심의위원들 6분 중에 장남서 교수라는 거창대학 사회복지학 전문 교수님이 심의 질의 답변 시간에서 두 번에 걸쳐 심의위원들을 제재를 하였습니다. 그 심의위원들한테 본질인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불구하고 개인적 신상 털기 및 근거 없는 이야기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이 시설을 제대로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규정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재무 규정을 아시고 왔는지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고 그 부족함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난 거 아닌가. 상당히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기회가 되면 그 네 분하고 저와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질의응답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의위원들 구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김덕선 회장님의 단체는 앞으로 재수탁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수탁 계약 받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다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게 통상 계약 관계입니다. 이 계약 관계 이전에 거창 국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2012년도 아림 포장재 사업과 투자 의결 여러 가지 과정이 거창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와 저의 어떤 그런 장애인단체 수장으로서의 소명감을 합해서 이 시설을 의욕 있게 지난 3년간 추진하였지만 그 과정에 끼어 있는 영리법인 아림 포장으로 인해 종사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 부실에 단초를 제공한 원인 제공자입니다. 저도 실수를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문성과 자본 집약 여러 가지 협조받을 방역단체 국가기관의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하여 앞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보완점을 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지난 수탁심사심의위원 자료에 잘 기입해서 수탁에 임하였었습니다. 거창군의 그 입장으로 볼 때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창군과 저는 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실수와 오류가 있었습니다. 채 준비가 되지 않고 개장한 원인과 두 번째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수탁되어야 되는데 잘밤에 홍두깨매로 잘밤에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명예를 빌어서 수탁하게 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부족하였습니다. 특히나 그 기계 장비가 설치되지 않고 개장한 결과 국가가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법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 조달 시장에 국가 예산의 1%를 의무 구입하라는 국가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창군 예산이 4천억 같으면은 1% 40억을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그 창군은 항시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렸다는 보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도 경영이나 아니면 운영하는데 지도 감독이 좀 부족하고 저희 단체도 법인의 이름만 불려줬지 사실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거창군과 장애인 단체 간 대립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13년 지난해에도 느닷없이 하다 안 되니까 저희 단체 해야 된다고 그때는 자본도 운영한 노하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막 믿고 그 창군을 저희들한테 단체에 맡기다가 이 재수탁 과정도 그 창군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서 저희 단체에 맡긴 거 아닙니까? 맡겼는데 경상남도 아니라 전국에서 이 수탁을 재수탁에도 단 한 명도 이 사유를 알면은 수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단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 제대로 한번 새마음 새뜻으로 정상화하겠다는데 그걸 행정당국자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논의한 결과 재수탁하게 됐고 심사를 받아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저희 단체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 과정이 너무나 의도적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저 비롯한 저희 단체를 말살하려는 의도 아니면은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 저희는 지금부터 투쟁이 아니라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 단체의 자존감을 위해서 거창군과 투쟁에 나갈 것입니다. 그 지난 그 4.13 선거 전에만 해도 그 장애인 단체에서 수탁하는 걸로 거의 그 잠정적으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까? 저희 단체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운영하다가 부채가 발생하고 통상 대한민국에 같은 법인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재수탁 공모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창군 행정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재수탁 못하게 된 동기를 보면은 경찰에서 뭐 이런 고발 사건에 그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이 과정에 그 현재 군수와 개인 사적 감정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정당국자들이 다른 운영규정집이나 재무회계 규정상 저희 단체밖에 할 수 없는 특혜 주는 것 아닙니다. 이익사업도 아닙니다. 이런 재무회계 규정이나 운영규정집 잘 이해하시면 이 사업은 그 사업장 내에서 운영 수입이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 장애인 근로자, 두 번째 그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 세 번째 그 잉여유생명 국가로서 반납하는 말 그대로 그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법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사감정이 개입이 돼서 그동안에 3년간 오만 진통과 거창군 내에 아마 여러 낭설들이 있으면서 그걸 감내하고 저희 단체들이 심지어 농민단체, 농업단체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자 만든 제품은 엄청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단초가 어디입니까? 그 경영력도 없는 영리사업체가 들어와서 동업관계에 있다가 저희 장애인 단체는 말 그대로 피해자입니다. 그걸 잘하는 행정당국자들이 다시 새마음 새뜻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근요한 게 거창군 아닙니까?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처사는 정말로 풍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뭐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관계없는 말씀 한마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난처한 질문 안 하시면 제가 그 전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그 법조타운 문제가 그 10년도 지방선거 전에 그 양동인 군수가 할 때 그 한번 건의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법조 타원은 아니고요. 이번에 아마 거창군에서 대지신문한 내용이 거기입니다. 교정시설이 국가 정책이 있는데 거창군에 이미 합천과 함량에 유치전이 있다. 거창군 행정에서 대중앙부처의 정보가 좀 늦으니까 이런 걸 잘 대처해서 하면 좋겠다는 면담 신청을 해서 아마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저와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대질 신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군수님은 상당히 오해하시고 계시고, 특히나 경찰서 신문 과정에 저를 몰아붙인 내용은 2009년도에 거창대학 대학로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문제를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박건범 후와 이런 일로 인해서 이해관계로 본인한테 피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고 몰아붙이기에 참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 일하고 연관되어 있다면 대한민국 500만 장인은 절대로 거창군 행정 당국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9년도 그 당시에 그 군수실에 한 몇 분 찾아갔다가 한 서너 번 갔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과거에? 이 문제로 행사장에서 기뜸을 하시니까 정상적으로 비서실을 통해서 절차를 발발해서 그 당시 저는 비서실장님으로부터 면담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서 이 부분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이미 유치를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법무부 기본 계획에 의해서 거창군에 설립이 됩니다. 그건 거창군수님이 법무행정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거창경찰서 대원갑방은 법무부 시설이기 때문에 2010년도 15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웃 시군에서는 그 정보를 알고 마치 거창군이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호도를 해서 자기들 쪽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내용들을 양로인 군수님한테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 앞으로 거창군과 장애인 단체 간 관계 정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 이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저와 저희 단체가 차마 준비되지 않고 이 부분을 겁없이 수탁받아서 운영 미숙과 커다란 문제점을 도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창군도 처음 첫 단추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서로 자인하면서 이 부분이 생산적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어렵고 힘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직장이라서 받아주지 않는 장애인들만의 공간입니다. 그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행복한 직장, 이분들이 꿈을 가진 직장, 이분들 가족들이 이 사업장을 정말로 행복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그 7만 거창 국민들은 다 같이 관심 가져주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장님, 실력 행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몇 개월 동안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 정말로 지금 이 시점 이후로 이게 널리 알려져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개인이 이렇게 고통받고 희생이 있다는 걸 좀 알려졌으면 제가 오히려 소명받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20개 시군 회장 회의를 거쳐서 저희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창군과 협의 내지는 물리적 행위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회장님, 여론전과 시 집회를 한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동원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가 무기가 아닙니다. 늘상 장애인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원망의 시절입니다. 특히나 이 시설 수탁 과정은
너무나 그 장군의 행위가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불편한 몸을 끄고 20개 시군에서 약 1,200명의 장인들이 동원되어서 온다면 그분들이 뭘 위해서 오겠습니까? 그 불편한 몸을. 본인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걱정의 일화가 생각하고 이런 항의 집회 시위를 가질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무기로 가지고 억지와 때를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억지와 때라면은 제가 오늘 이 시간 국민 여러분한테 100배 사죄하고 모든 직을 사퇴할 용기가 있습니다. 절대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저희들보다 아무것도 무지한 장애인보다 너무 잘못한 치졸한 그 장군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회장님, 장애인들을 탄압하고 무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본 이 일로 인해서 저 개인 자신도 참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 김덕선은 개인이 아닙니다. 경남 10만 지체장애인 대표입니다. 단체는 무엇입니까? 단체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일은 정말로 제 개인이 그동안 지난 3년간 지역사회와 친구들 사이에 많은 불신과 음해와 오해가 아직도 제 입에서 단 한마디도 지금 일이 있기 전에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단, 저 김덕선은 오늘 이전과 이후에 똑같습니다. 지역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가 있는 어렵게 다리져서 벌은 돈으로 걔네들 일자리를 해서 빵과 음료수를 사가는 그들이 행복하면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뜻으로 그런 소명의 의식에 의해서 지난 3년간 고통받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 영리범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저 자신이 욕설과 폭언과 마치 폭력 행위도 감내하면서까지 개인적 치욕은 다 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행위에 그 창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은 잘 안다. 김 회장 이해한다. 너밖에 없다. 결과물이 뭡니까? 결과물은 늘 저 자신, 저희 단체는 희생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창문에 비열한 탄압이고 행정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희 단체가, 우리 중앙위가 묵과할 수 있습니까? 집회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마지막 수단을 결정할 때는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겠습니다. 이런 고뇌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는 그 창군 처사는 정말로 그 창을 따라서 대한민국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동기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양동인 군수와 우리 지차적인 도 회장님 김덕선 회장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비해서 구창 국민한테 묻고자 합니다. 양로인 군수님이 2009년도에 대학로 사건으로 제가 본인에게 두고 보자. 다음 선거에 낙선 운동을 하겠다. 엄포를 놓고 지금까지 이어온 걸로 조사 과정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이거 아닙니다. 2010년도에 양로인 군수와 저와 지방선거에 무소속 연대로 한 캠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사건에서 아시다시피 그 이해관계자인 그 창대학 총동문회 임원들과 그 중재 역할을 한 그 창군 모 신문사 사장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수님과 보기 좋게 호용호재하면서 마감을 하고 대학로는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깡그리 잊어버리시고 지금에 와서 저를 음해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으로 개인적으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 양로인 군수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깨끗하고 정직한 분이라고 이야기한 이 말이 오늘 이후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선거 이후에 어떻게 또 진행됐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저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지우명차에서 언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군수님이 어떤 이유 연유로 저에게 개인 감정에 지금 큰 원한이 돼서 왔는지를 분명히 거창군민 앞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은 공개적으로 저하고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회장님, 집회 날짜는 언제인지 집회 신고는 했습니까? 예, 오늘 2016년도 6월 20일 거창경찰서 정보과에서 집회 신청 접수를 하였는 바 그 부족한 서류가 있어서 2016년 6월 말경에 다시 신청을 하고 집회 날짜는 금해연도 7월 5일경으로 잠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집회 날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집회는 모든 걸 떠나서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더라도 이 집회는 우리의 뜻이 어디 있고 그동안 관행 지난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실력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이 행위는 아마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경남도 장애인과 거창 군민에게 인사와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일련의 사태를 보고 경남 30만 장애인과 가정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이번 대담을 통해 송구함을 전합니다. 특히 7만 거창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6개월 지역을 떠나 경상남도 장애인단체의 예망을 받아 경남 지체 장애인협회장 소임을 하던 중 고향 거창군 장애인근로섭장 이해관계로 지역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거창 군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게 경상남도에서 열심히 장애인 복지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항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힘없는 장애인들이 아픈 몸을 이끌어 먼 이곳 거창까지 온 사연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거창군과 장애인 단체 간 갈등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정치가 보이지 않는 난장판 거창 정치판에서 거창군과 장애인 단체 간 본질을 알아보고자 장애인 단체 경남도 회장님을 모시고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거창군의 주체는 군민입니다. 약 2개월 전에 4월 13일 군수 재선거에서 제대로 된 군수를 뽑아 반듯한 거창군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아니 되었는데 군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마음이 나라와 거창군을 흥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 지도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경남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